이게 당신이 만든 겁니까? 수십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드론 추락 사고 다음 날 아침 텅 빈 기술 개발실에 들어선 미래로보틱스 최민석 대표는 테이블에 놓인 A3 설계도를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명문대 출신 수석 연구원들도 풀지 못한 모터 과부하 결함이 누군가 무심코 펜으로 덧그린 단 몇 줄의 곡선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밤사이에 CCTV를 확인한 최 대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대걸레를 내려놓고 설계도를 고치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20대 중졸 야간 경비원 강태창이었으니까요. 과연 이 허름한 경비복을 입은 청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한 장의 도면은 그의 팍팍한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장실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은 태창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방에 가만히 누워 계시라니까 왜 자꾸 차가운 데로 나오셨어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60살 어머니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기 추운데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대소변이 잔뜩 묻은 두꺼운 이불을 두 손으로 벅벅 주무르며 대답했습니다. 비 안 와요. 방바닥 따뜻하게 불 뗐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누워 계세요. 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젖은 수건을 주워들고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비 오는데, 우산 써야 하는데, 우리 아기 우산 줘야 해. 붉게 얼어붙은 손을 입으로 호호 불며 이불을 세숫대야에 거칠게 패대기 쳤습니다. 엄마 제발, 나 이따 밤에 출근해야 하니까 조금만 가만히 계세요. 네. 빨래를 힘겹게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구석에 놓인 낡은 전동 휠체어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녹슨 휠체어 바퀴를 발로 살짝 차며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이놈의 휠체어는 또 전선이 끊어졌어. 속상하게 정말. 어머니가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기 화났어?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래?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입으로 질긴 듯 뜯어내며 끊어진 전선을 칭칭 감았습니다. 화 안 났어요. 휠체어 선이 자꾸 끊어져서 테이프로 감으려니까 짜증나서 그래요. 수리를 대충 마치고 부엌으로 걸어가 찬장에서 낡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멸치볶음을 보며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먹을 게 멸치밖에 없어요. 내일 월급 타면 부드러운 고기 사올게요. 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아이처럼 맑게 웃었습니다. 나는 고기 싫어. 질겨서 못 씹어. 우리 아기 혼자 다 먹어. 양푼에 찬밥을 덜어 차가운 수돗물에 훌훌 말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치아도 다 빠져서 못 드시면서 거짓말하시기는. 저 밥 먹고 바로 출근해요. 문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물에 만밥을 입안으로 허겁지겁 밀어넣고 낡은 외투를 걸친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국내 최고 드론 개발사인 미래로보틱스 1층 로비입니다. 근무 교대를 준비하던 저녁반 김 반장이 두꺼운 패딩을 입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창 총각, 오늘도 일찍 왔네. 날 추운데 옷 좀 두껍게 입고 다니지 그래. 허리춤에 무전기와 손전등을 차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어서 열이 펄펄 끓습니다. 반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김 반장이 퇴근 명부에 서명을 하며 불만스러운 듯 혀를 끌듯 찼습니다. 저 3층 개발실 연구원 놈들은 맨날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버려놓고 퇴근해. 치우는 건 죄다 우리 몫이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에이 반장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머리 쓰는 분들이라 바빠서 그런 걸 겁니다. 김 반장이 목도리를 칭칭 감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바쁘긴 개뿔. 지들 쓰레기는 지들이 치워야지. 아무튼 총각, 밤에 혼자 무서울 텐데 순찰 잘 돌고. 로비에 전등을 하나씩 끄며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순찰 돌면서 싹 다 분리수거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김 반장이 퇴근하고 홀로 남자 손전등을 켜고 어두운 복도를 묵묵히 걸어 3층 기술개발실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덩그러니 내놓아진 파란색 대형 쓰레기통을 뒤지며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도면을 무슨 몇백 장씩 뭉쳐서 구겨버렸네. 쓰레기통 바닥에 깔린 묵직한 물건을 꺼내며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어라? 이건 노트북 아니야? 화면만 반쪽이 깨졌는데 이걸 그냥 버렸다고? 깨진 노트북의 겉면에 묻은 먼지를 소매로 정성스레 닦아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부자 회사라 그런지 고장나면 고칠 생각도 안 하고 통째로 버리나 보네. 오늘 완전 땡 잡았다. 두꺼운 설계도 뭉치와 고장난 노트북을 가슴에 꼭 안고 1층 경비실로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비좁은 경비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에서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엎어놓고 나사를 능숙하게 하나씩 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디가 고장난 건지 한번 볼까? 옳지, 전원 단자선이 완전히 끊어졌네. 구석에 모아둔 폐가전 상자에서 쓸만한 전선 조각을 재빨리 찾아냈습니다. 이빨로 억센 전선 피복을 벗겨내고 끊어진 두 선을 단단하게 꼬아 연결하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켜져라. 내 생애 첫 컴퓨터야. 야. 전원 버튼을 꾹 누르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나더니 파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모니터 화면이 밝아지며 윈도우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박! 진짜 켜졌잖아. 비록 화면 오른쪽 반쪽은 거먹게 깨져서 안 보이지만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해.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바탕화면에 깔린 영어 폴더들을 하나씩 눌러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그냥 버렸네. 어디 보자. 미래로보틱스 엔진 제어 파일. 영어가 가득한 코딩 프로그램 화면에 코를 박고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원들이 파일도 안 지우고 버렸네. 아하, 이 명령어를 치면 드론 모터 속도가 올라가는구나.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고 직관적으로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리며 수십 장의 코딩 파일과 해외 공학 원서를 순식간에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공식은 유체역학이네. 예전에 헌책방에서 주워다 본 거랑 똑같잖아. 소프트웨어 구조도 이해 완료. 새벽 3시 노트북을 덮고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구겨진 설계도들을 좁은 책상에 넓게 펼쳤습니다. 찢어진 설계도들을 투명 테이프로 정성스럽게 이어붙여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면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찌르며 불만스러운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바보들, 배기구를 직각으로 꺾어 놓으면 어떡해. 이러니까 열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모터가 꽉 막혀서 타버리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스프링 수첩과 몽당 연필을 꺼내들며 혀를 찼습니다. 명문대 나왔다는 똑똑한 박사들이 이렇게 기초적인 기류의 흐름도 몰라. 내가 제대로 고쳐봐야겠다. 연필심에 침을 바르고 수첩의 빈 페이지에 새로운 모터 구조를 쓱쓱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수학 수식 하나 없이 거침없이 유선형의 선을 그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 깃털 사이로 바람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원리야. 직각이 아니라 유선형 곡선으로 바람 통로를 열어주면 끝이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수십 명의 석박사가 수개월째 놓치고 있던 치명적인 맹점을 단숨에 고쳐나갔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동이 트고 직접 그린 완벽한 수정 구조도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됐어. 모터가 강제로 바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압력 차이를 이용하면 기계가 스스로 열을 밖으로 뿜어내지. 완벽해. 빽빽하게 채워진 수첩을 품에 꽉 안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7시 1층 로비 유리창 너머로 주간 근무자인 최 반장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반장이 경비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며 피곤한 듯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강경비, 밤새 별일 없었지? 얼른 교대하고 퇴근해. 허둥지둥 수첩과 수리한 노트북을 낡은 가방 안에 쑤셔 넣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반장님 오셨습니까? 간밤에 특이사항 전혀 없었습니다. 작업복 바지에 묻은 하얀 먼지들을 두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연구원들이 버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외부 분리수거장 청소만 싹 해놓고 가겠습니다. 빗자루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챙겨 들고 건물 밖으로 쌩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아침 8시 퇴근길에 동네 시장 어귀에 있는 허름한 약국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약사님, 저 퇴근하고 왔습니다. 저희 엄마 드실 약 좀 챙겨주세요. 늙은 약사가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비닐봉지를 카운터 위로 올려놓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태창 총각 왔어? 치매 억제제 한 달치랑 제일 독한 파스 10통 다 포장해놨지. 바지 주머니를 깊숙이 뒤적거리며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물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약값은 얼마 드리면 됩니까? 약사가 무척 미안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총각, 이번 달부터 제약사에서 약값을 2,000원씩 또 올렸네. 미안해서 어쩌노. 지폐를 세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지폐들을 약사에게 흔쾌히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10,000원 안 오른 게 천만다행입니까? 제가 점심 한 끼 덜 먹으면 되죠. 약사가 좁은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총각 혼자 그 험한 고생을 하면서도 어쩜 그렇게 매일 씩씩하게 웃어. 대단해 정말. 비닐봉지를 소중하게 챙겨 들고 약국 문을 나서며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울면 복 나간다고 저희 엄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파스 사러 또 뵙겠습니다. 약국을 나와 가파른 산동네 언덕길을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정말 간당간당하네. 남는 시간에 고깃집 불판 닦는 알바라도 더 뛰어야 하나. 찬바람에 마른 입술을 꽉 깨물고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을 올려다보며 무거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동네 꼭대기에 도착해 낡은 철제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아들 왔어요. 얼른 문 열어보세요. 방 안에서 어머니의 가늘고 몹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엔 아무도 없소. 우리 아들 올 시간 아니야. 답답한 듯 대문을 강하게 흔들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라니까요. 엄마 아들 강태창. 밤새고 와서 추워 죽겠어요.
얼른 문 좀 열어주세요. 그제야 덜컥하고 대문이 열렸지만 어머니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누구신데 자꾸 우리 아들이라고 해. 우리 예쁜 아들은 이렇게 안 늙었어.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덥석 잡고 차가운 볼에 마구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 맞아요. 눈 똑바로 뜨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네. 어머니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두 손으로 볼을 감쌌습니다. 어머나, 우리 아기 냄새 맡네. 얼굴이 왜 이렇게 꽁꽁 얼었어? 밖에서 벌벌 떨었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언덕길 뛰어와서 더워 죽겠어요. 아침밥은 드셨어요? 어머니가 억센 손으로 팔목을 잡아 끌며 좁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밥 먹었지. 배불러 죽겠어. 우리 아기 배고프지? 텅 빈 부엌의 밥통을 열어보고는 슬픔이 가득 찬 눈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밥통이 텅텅 비었구먼. 제가 얼른 따뜻한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가방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수첩과 노트북이 든 곳을 매섭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꽉 끌어안으며 귓가에 조용하지만 힘주어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이 지독한 가난에서 무조건 꺼내줄게요. 며칠 뒤 오전 미래로보틱스의 넓은 야외 비행 테스트장에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재난 구조용 신형 드론이 프로펠러를 힘차게 돌리며 하늘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안전선 뒤에 서 있던 연구원들이 태블릿 PC 화면을 들여다보며 기쁜 목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팀장님, 이륙 아주 완벽합니다. 고도 30m 정상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기술개발팀장 박동훈이 두꺼운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직접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설계한 메인 엔진인데 이번 테스트 무사히 통과하면 다들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끝까지 똑바로 지켜봐. 미래로보틱스의 최민석 대표가 박동훈의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묵묵히 드론의 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 떠있던 드론의 중앙 모터 부분에서 붉은 스파크가 번쩍하고 튀었습니다. 이어서 시커먼 연기가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며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모터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체 제어가 전혀 안 됩니다. 모니터를 보던 연구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당장 메인 전력 차단하고 비상 착륙시켜. 빨리. 박동훈이 눈을 핏발이 서도록 부릅뜨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허공에서 찢어지는 듯한 굉음을 내며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더니 바닥으로 무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십억 원의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간 드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테스트장 전체를 넓게 울렸습니다. 지켜보던 연구원들이 머리를 감싸 쥐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민석이 굳게 닫힌 입술을 열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동훈 팀장, 벌써 세 번째 똑같은 폭발 실패입니다. 이번에도 원인 파악 제대로 못하고 남 탓 변명만 늘어놓으면 당장 팀장 자리 내놓을 각오하십시오. 최민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경고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기하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박동훈이 얼굴을 붉게 붉히며
바닥에 나뒹구는 드론의 까만 파편을 구두 발코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아씨, 도대체 왜 자꾸 모터에 불이 나는 거야? 배터리 납품 업체 사장 당장 내 사무실로 튀어오라고 해. 박동훈이 옆에 엎드려 있는 연구원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오후 2시 미래로보틱스 본사 3층 기술개발실입니다. 아버지 뻘인 하청업체 김 사장이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팀장님, 제발 한 번만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배터리는 출고 전에 극한의 열 테스트를 수십 번이나 통과한 아주 정상적인 제품입니다. 김 사장이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을 들고 두꺼운 데이터 서류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박동훈이 푹신한 가죽 소파에 기대앉아 바닥에 엎드린 김 사장을 벌레 보듯이 매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상 제품인데 우리 최고급 드론이 왜 공중에서 터져서 잿더미가 됩니까? 모터에 불이 붙은 건 당신네 하청업체 배터리가 전압을 못 버티고 과열됐기 때문이잖아. 박동훈이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며 윽박질렀습니다. 그건 모터 쪽 배기구가 너무 좁게 막혀서 열이 못 빠져나가는 바람에 뜨거운 기운이 거꾸로 배터리로 넘어와서 그런 겁니다. 저희 쪽 배터리 결함이 절대 아닙니다요. 김 사장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동훈이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김 사장의 얼굴 앞으로 데이터 서류를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김 사장의 굽은 머리 위로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말대꾸야. 명문대 출신인 내가 직접 밤새워 설계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번 국책 프로젝트에 들어간 회사 돈이 수십억입니다. 당장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회사 문 닫을 준비나 하쇼. 박동훈이 김 사장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김 사장이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님, 이러면 저희 작은 공장은 내일 당장 부도납니다. 저희 불쌍한 직원들 식구들까지 다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김 사장이 무릎으로 기어가 박동훈의 바짓가랑이를 간절하게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박동훈이 다리를 거칠게 흔들어 뿌리치며 복도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남의 비싼 옷에 더러운 손을 대. 보안 요원 당장 불러서 이 늙은이 밖으로 끌어내.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와 울고 있는 김 사장의 양팔을 억지로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개발실에 앉아있던 다른 연구원들은 박동훈의 서슬퍼런 갑질과 억지에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숨죽여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박동훈이 씩씩거리며 답답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쾅 닫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1시 아무도 없는 적막한 3층 기술개발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와 빗자루, 냄새나는 대걸레를 양손에 가득 든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슨 사무실에서 전쟁이라도 났나? 의자는 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커피는 바닥에 왜 다 쏟아놨어? 바닥에 흩어진 하얀 파쇄지들을 빗자루로 부지런히 쓸어 담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쓰러진 무거운 가죽 의자들을 하나씩 똑바로 세워 책상 안으로 반듯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대걸레를 꽉 쥐고 끈적거리는 커피 자국을 박박 닦으며 사무실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맑은 시선이 개발실 정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메인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머물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주 거대한 A3 크기의 박동훈 팀장 메인 드론 구조도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쥐고 있던 대걸레를 차가운 벽에 세워두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테이블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아까 낮에 야외에서 폭발했다는 그 커다란 드론의 메인 도면이구나. 붉은 펜으로 박동훈 팀장 이름이 아주 큼지막하게 적혀 있네. 도면 위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복잡한 선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평소의 순박한 청년의 모습을 싹 지우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천재의 눈빛으로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도면의 한쪽 밸브 구간을 거친 손가락으로 정확히 짚으며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깐만. 바람이 들어가는 유입 방향을 왜 이렇게 억지로 90도나 꺾어놨지? 다른 부품 들어갈 공간을 아끼려고 바람길을 억지로 막아버린 건가? 작은 목소리로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도면의 흐름을 눈으로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완벽하게 짚어냈습니다. 이러니까 프로펠러가 돌 때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맴돌면서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지. 모터가 숨이 꽉 막혀서 열이 오르고 불이 나는 게 아주 당연한 이치잖아. 답답한 듯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헐렁한 작업복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려 며칠 전 밤을 새워 스케치했던 낡은 스프링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 직접 그렸던 그림과 테이블 위의 A3 도면을 번갈아 가며 아주 치밀하게 비교했습니다. 내 직관이 정확하게 맞았어. 내가 며칠 전에 고안한 곡선형 공기역학 해결책을 이 막힌 밸브 부분에 똑같이 끼워 넣으면 밀리미터 단위까지 완벽하게 들어맞아. 테이블 위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도면 옆에 굴러다니는 굵은 검은색 제도용 펜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펜을 든 손을 멈칫하고 주저했습니다. 내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야간 경비원 주제에 남의 소중한 도면에 함부로 선을 그어도 될까? 높은 명문대 박사님들이 도면 망쳤다고 화를 내면 당장 내일 해고당할 텐데. 마른 입술을 꽉 깨물고 두려움에 깊이 갈등하며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으며 눈빛을 더욱 매섭게 빛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가면 내일 또 수십억짜리 기계가 불타고 낮에 왔던 하청업체 사장님처럼 불쌍한 사람들만 억울하게 혼날 텐데. 기계도 사람처럼 시원하게 숨을 쉬어야 해. 단호하게 결심을 굳히고 A3 메인 설계도의 넓고 하얀 여백을 향해 검은색 펜을 가져갔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목이 쉴 새 없이 아주 부드럽고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사무실에 거침없이 펜이 종이를 스치는 마찰음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억지로 꺾인 직각 통로 도면 위에 굵게 X표를 긋고 빈 공간에 바람의 새로운 길을 그려나갔습니다. 여기를 막지 말고 이렇게 둥글게 깎아내야 해. 바람이 물 흐르듯 아주 부드럽게 밖으로 흘러가도록 곡선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지. 빈 공간에 새가 날갯짓하듯 아름다운 유선형 구조를 빈틈없이 그려 내려갔습니다. 일반 연구원들이 쓰는 어려운 수학 공식이나 복잡한 물리 계산식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직관적인 화살표와 유유히 춤을 추는 듯한 유체역학적 선들을 이용해 공기가 부딪히고 흩어지는 과정을 완벽하게 시각화했습니다. 도면 뒷면까지 펄럭 뒤집어 모터 전체의 열 배출과 기류 순환 과정을 종이가 새카맣게 되도록 빽빽하게 채워 나갔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며
마침내 뜨거워진 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후아, 드디어 다 그렸다. 모터가 강제로 바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기압 차이로 자연스럽게 바람이 타고 넘어가게 만들었어. 이렇게만 조립하면 엄청난 태풍이 불어도 절대 열이 안 갇히고 안 터지지. 자신이 빼곡하게 채운 도면을 자랑스럽게 내려다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도면 가장자리 여백에 그려진 수정안이 누구에게나 한눈에 잘 보이도록 A3 도면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아주 반듯하게 정렬해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똑똑한 연구원 아저씨들이 이 그림을 꼭 봐야 할 텐데.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이 그림을 보고 꽉 막힌 드론 모터의 숨통 좀 트여주세요. 자신이 그린 도면을 향해 두 손을 간절하게 모아 기도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던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고 남은 쓰레기들을 커다란 비닐봉투에 발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빵빵해진 쓰레기 봉투를 좁은 어깨에 가뿐하게 들쳐 메고 사무실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미래로보틱스 본사 1층 로비입니다. 연이은 드론 폭발 사고로 밤잠을 설친 최민석 대표가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오늘 오전 임원회의 전부 취소하세요. 그리고 점심때까지 아무도 내 방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뚝 끊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채 곧장 계단을 걸어 3층 기술개발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텅 빈 개발실 문을 밀고 들어가며 깊고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수십억 원의 막대한 개발비가 날아갔는데 아무도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다니. 어지럽게 널려있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하나씩 신경질적으로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다 테이블 정중앙에 아주 반듯하게 정렬된 A3 크기의 거대한 메인 설계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도면의 하얀 여백이 까만 펜 자국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코앞까지 바짝 당겨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림이지? 바람이 들어가는 길을 둥근 유선형으로 깎아놨잖아. 입을 반쯤 벌린 채 도면에 그려진 기류의 흐름을 눈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억지로 기계에 힘을 써서 열을 밀어내는 게 아니었어. 좁은 공간의 기압 차이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바람이 곡선을 타고 넘어가면서 냉각이 된다고? 수개월 동안 명문대 출신 공학 박사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매달려도 절대 풀지 못했던 모터 과부하 현상이었습니다. 단 한 장의 투박한 그림이 수십억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의 치명적 오류를 너무도 단순하고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바들바들 떨며 얇은 종이 도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떤 천재가 아무도 없는 밤사이에 이런 완벽한 정답을 놓고 간 거지? 외부 전문가의 소행인지 우리 직원인지 당장 확인해야겠어. 곧바로 몸을 획 돌려 지하 1층에 있는 메인 보안 통제실로 헐레벌떡 뛰어내려갔습니다. 두꺼운 철문으로 닫힌 보안 통제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안실장, 어젯밤 3층 기술개발실 출입 기록이랑 내부 CCTV 당장 메인 화면에 띄우세요. 밤샘 근무로 졸고 있던 보안실장이 깜짝 놀라 먹던 종이컵 커피를 바닥에 쏟으며 허둥지둥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어젯밤 자정부터 새벽까지 녹화된 화면 바로 재생해서 올리겠습니다. 커다란 벽면 모니터 화면에 불 꺼진 기술개발실의 흑백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새벽 1시경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한 손에 빗자루를 든 청년이 조심스럽게 화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녀석은 우리 회사 1층 로비 지키는 야간 경비원 강태창 아닙니까? 저 녀석이 왜 청소하다 말고 메인 테이블 앞에 서 있는 거지? 모니터 코앞까지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영상 속 청년의 손끝을 숨죽여 쫓았습니다. 화면 속 청년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테이블에 놓인 펜을 집어들고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도면에 수정안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무런 계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도 없이 저렇게 복잡한 공기역학 구조를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머릿속에서 뽑아낸다고?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너클 완전히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안실장, 저 강태창이라는 경비원 나이랑 학력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보안실장이 인사기록부 시스템을 빠르게 검색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해 26살이고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가난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줄곧 공사판이랑 야간 경비일만 전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강하게 얻어맞은 듯 두 눈을 크게 치켜떴습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온 20살 청년이 우리 회사 최고급 수석 연구원들을 전부 발 아래에 둔 셈이군. 구겨진 A3 설계도 원본을 두 손에 꽉 움켜쥔 채 보안 통제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층 건물 맨 구석에 위치한 비좁고 허름한 경비실을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비싼 맞춤 정장 넥타이가 어깨 뒤로 펄럭이고 가죽 구두 굽이 미끄러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다이아몬드 같은 천재를 쓰레기통 옆 경비실에 썩혀두고 있었다니. 당장 내 두 눈으로 진짜 능력을 확인해야 해. 같은 시각 경비실 안에서는 밤샘 근무를 마친 태창이 가방을 챙기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바지에 잔뜩 묻은 하얀 먼지를 투명 테이프로 꾹꾹 찍어 떼어내며 즐겁게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엄마한테 무슨 따뜻한 반찬을 해드릴까? 이가 없으시니까 계란말이를 아주 푹신하고 부드럽게 해드려야겠다. 그 순간 경비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힐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범벅이 된 최민석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테이프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튕겨 벌떡 일어나 양손을 바지 옆에 바짝 붙이고 차렷 자세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야간 순찰 및 분리수거 청소 이상 없이 모두 마쳤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지도 못한 채 태창의 앳된 얼굴을 잡아먹을 듯이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허름한 경비복과 까맣게 때가 낀 굵은 손가락을 번갈아 가며 살폈습니다. 갑자기 두 다리가 힘이 완전히 풀리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양손에 쥐고 있던 A3 설계도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 직접 그린 겁니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소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대표를 서둘러 일으켜 세우려 다가가며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펜으로 그렸습니다. 어젯밤에 쓰레기 치우러 들어갔다가 책상 위 도면을 봤는데 기계가 너무 꽉 막혀서 숨을 못 쉬어 보이길래 바람이 지나갈 길을 조금 둥글게 열어준 것뿐입니다. 혹시 제가 중요한 도면을 함부로 망쳐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길을 열어줬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과학적 원리입니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탁상용 선풍기 전원을 딸깍 켰습니다. 옆에 이면지를 북북 작게 찢어 선풍기 바람 앞에 날려보내며 아주 차분하게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벽을 세워두면 바람이 튕겨나와서 뜨거운 열이 기계 안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칩니다. 모터가 열을 받아서 폭발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이면지를 둥글게 말아 선풍기 철망 끝에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이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선형으로 길을 만들어주면 안쪽에 뜨거운 공기가 바깥의 차가운 공기 압력을 따라 사르르 밀려나갑니다. 기계가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을 시원하게 식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곡선을 타고 넘어가는 종이 조각과 바람의 흐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짧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 세상에. 어려운 수학 수식 하나 없이 완벽하게 유체역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잖아.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가슴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출근길에 1층 로비를 지나던 박동훈 팀장이 경비실 앞을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한 손에 뜨거운 고급 커피를 든 박동훈이 열린 문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대표를 발견하고 걸음을 우뚝 멈췄습니다. 상황의 기이함에 불쾌한 표정을 잔뜩 지으며 구두 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냄새나는 경비실 바닥에 앉아 계십니까?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경비실 안으로 불쑥 들어서려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봐, 중졸 강태창? 네가 바닥 청소를 똑바로 안 해서 우리 대표님이 빗물에 미끄러지신 거 아니야.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정장 바지 무릎에 하얀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박동훈을 향해 아주 단호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며 손짓으로 출입을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박 팀장은 거기 선 밖에서 가만히 서 있으세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함부로 입 놀리지 마시고. 옆에 서 있던 태창의 굳은 살 박인 오른쪽 손목을 덥석 꽉 잡았습니다. 강태창 씨, 지금 당장 나랑 같이 3층 임원 전용 대회의실로 올라갑시다. 긴급 소집된 미래로보틱스 최고 임원 전용 대회의실입니다. 최민석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대형 스크린에 아주 복잡한 엔진 도면 5장을 연속으로 띄웠습니다. 강태창 씨, 이 도면들은 우리 회사가 몇 달째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풀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 과제들입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넓은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땀 냄새가 밴 허름한 경비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김 전무가 고급 만년필로 책상을 탁탁 치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학교 졸업장 하나 달랑 있는 어린 야간 경비원한테 무슨 중대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까? 회사가 장난입니까? 박상무도 팔짱을 거만하게 끼고 턱을 치켜들며 빈정거리듯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명문대 출신 공학 박사들도 몇 달째 못 푸는 문제를 저런 까막눈이 어떻게 푼답니까? 당장 밖으로 내쫓으십시오. 금쪽 같은 시간 낭비입니다. 최민석이 두 주먹을 쾅 소리가 나도록 책상에 내리치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다들 입 다물고 조용히 똑바로 지켜보기나 하세요. 내 눈이 틀렸는지 당신들의 썩어 빠진 편견이 틀렸는지 오늘 확실하게 증명할 테니까.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자 스크린 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들고 첫 번째 도면을 향해 밝은 빛을 쏘았습니다. 어떠한 계산기나 필기도구도 꺼내지 않고 오직 맑은 눈으로만
도면의 복잡한 구조를 단숨에 쓱 훑어보았습니다. 이 엔진은 공기가 부딪히는 저항 계수를 전혀 계산하지 않았네요. 비행기가 위로 올라갈 때 바람이 이 앞부분의 평평한 면에 다 막혀서 도저히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두 번째 도면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휙 옮기며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방금 전 도면보다 훨씬 더 심각하네요. 쇠붙이가 뜨거운 열을 받으면 부피가 커진다는 기초적인 열팽창 사실을 아예 빼먹었습니다. 엔진이 10분만 강하게 돌아가면 부품끼리 꽉 끼어서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5장의 도면이 가진 치명적인 물리적 결함 부위를 정확하고 날카롭게 짚어내자 회의실에는 아주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임원들이 입을 떡 벌린 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최민석이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까? 당신들이 무시하던 이 어린 청년이 단 5분 만에 수십억 원짜리 골칫덩어리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최민석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임원들을 향해 단호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사팀장, 지금 당장 강태창 씨를 우리 회사 수석 기술 고문으로 채용하는 특별계약서 당장 가져오세요. 연봉과 대우는 무조건 임원급 최고 대우로 맞추십시오. 김 전무가 당황하여 자리에서 허둥지둥 일어나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대표님. 사내 인사 규정상 중졸 학력자를 하루아침에 임원으로 앉히는 건 무리입니다. 이 사회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최민석이 김 전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그따위 낡은 규정은 오늘부터 내가 직접 바꿉니다. 종이 쪼가리 학력 핑계로 이런 보석 같은 천재를 밖으로 내쫓는 게 진짜 회사 망치는 무능한 짓입니다. 내 결정에 불만 있는 사람은 당장 사표 쓰고 내 방에서 나가세요. 인사팀장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죽 서류 가방에서 최고급 양장지로 된 두꺼운 채용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떨리는 굵은 손으로 펜을 꽉 쥐고 수석 기술 고문 서명란에 또박또박 3글자 이름을 꾹꾹 눌러 적어 넣었습니다. 최민석이 넓은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쥐어주며 아주 따뜻하고 든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고문님, 우리 회사에 온 걸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층 복도 끝에 있는 최고급 보안 연구실을 통째로 혼자 쓰십시오. 연구에 필요한 건 돈이 얼마가 들든 회사가 뭐든지 다 팍팍 지원하겠습니다. 오후 1시 미래로보틱스 임원들을 전담하는 최고급 양복점 전속 재단사가 줄자를 들고 회의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먼지가 하얗게 묻고 땀 냄새가 깊게 배인 낡고 보풀 일어난 경비복을 훌훌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회사가 최고급 이탈리아산 원단으로 몸에 딱 맞게 가봉해준 짙은 남색의 말끔한 맞춤 정장으로 완벽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완전히 달라진 늠름하고 당당한 자신의 겉모습을 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는 가난한 빈민가 경비원이 아니야. 우리 엄마 세상에서 최고로 호강시켜 드릴 수 있어. 바지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 은행 앱을 조심스럽게 켰습니다. 화면에 찍힌 선지급금 1억 원이라는 엄청나고 비현실적인 숫자를 보자 순간 코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건물 밖으로 쏘날같이 달려나가
곧바로 시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의료기기 상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매장에 있는 전동 휠체어 중에서 제일 비싸고 서스펜션 충격 흡수 잘 되는 걸로 당장 결제해 주세요. 이어서 백화점 1층의 최고급 여성복 매장에 들러 만지기만 해도 부드러운 겨울용 베이지색 캐시미어, 외투를 가격표도 보지 않고 망설임 없이 결제했습니다. 양손이 모자랄 정도로 커다란 쇼핑백을 가득 들고 푹신한 고급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파른 산동네 꼭대기에 위치한 비좁고 습한 단칸방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목청껏 환희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들 왔어요. 엄마 평생 줄 최고급 선물 사왔으니까 얼른 밖으로 나와보세요. 어머니가 차가운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다가 낯선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고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구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돈 많은 높은 사람인가? 우리 집엔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소. 무거운 쇼핑백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빳빳한 정장 바지 무릎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덥석 잡고 차가운 볼에 마구 비비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엄마 하나뿐인 아들. 저 오늘부터 회사에서 엄청 높은 임원 됐어요. 새로 사온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급 전동 휠체어에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번쩍 안아서 폭신한 의자에 앉혔습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최고급 캐시미어 외투를 어머니의 굽은 어깨 위에 정성스럽게 덮어 입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옷깃을 주름진 얼굴에 비비며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옷이 하늘에 뜬 구름처럼 보들보들하네. 너무 따뜻하다. 우리 아기가 땀 흘려서 사온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무릎에 얼굴을 깊이 파묻고 그동안 참아왔던 지독한 설움이 폭발하여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추운 방에서 덜덜 떨면서 안 계셔도 돼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평생 따뜻하게 지켜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3층 복도 끝에 위치한 수석 고문 전용 연구실의 육중한 철문이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멋진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여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세 대의 초대형 모니터 앞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기계 하드웨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려면 그 기계에 명령을 내리는 두뇌인 소프트웨어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해. 내가 직접 내부 코딩까지 전부 다시 확인하고 짠다. 경비실에서 주워 고장난 노트북으로 밤을 새워가며 독학했던 코딩 실력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발휘하기 위해 키보드 위에 10손가락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종이 서류 뭉치를 뒤적이는 답답한 짓 대신 회사 메인 서버에 등재된 신형 드론 제어 소스 코드를 세 대의 모니터에 전부 가득 띄웠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수백만 줄에 달하는 복잡한 컴퓨터 명령어들을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극단적으로 아껴가며 무서운 집중력으로 뚫어지게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극한으로 발휘하여 모니터 화면을 마치 사진을 찰칵 찍듯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해버렸습니다. 좋아. 모터의 회전 속도와 공기 저항 계수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핵심 명령어가 바로 여기 숨어 있었군. 이제 이 수백만 줄의 명령어 전부가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복사됐어. 머릿속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기계 하드웨어의 뼈대 구조와 방금 통째로 암기한 소프트웨어 코드가 하나로 완벽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며 3차원 부품 조립도 렌더링 작업을 단숨에 마쳐버렸습니다. 일반 엘리트 연구원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한 달씩 끙끙대며 매달리던 엄청난 분량의 어려운 작업을 단 며칠 만에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기적을 눈앞에 만들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최민석 대표가 양손에 따뜻한 캔 커피를 들고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불쑥 들어왔습니다. 강 고문님, 작업은 막힘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며칠 만에 얼굴이 반쪽이 다 되었습니다. 건강 챙기면서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하시죠. 모니터에서 매서운 눈을 단 한 번도 떼지 않은 채 커피를 덥석 받아들고 아주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계는 벌써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대표님, 도면대로 오차 없이 완벽하게 기계를 깎아내려면 엄청나게 가볍고 단단한 최고급 타이타늄 합금 자재가 당장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구해주십시오. 최민석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곧바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구매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매서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구매팀장, 지금 당장 강 고문님이 요구하는 최고급 타이타늄 합금이랑 초정밀 가공 장비 최우선으로 수급해서 대령하세요. 비용이 수억 원이 들어도 좋으니까 제일 좋은 걸로 무조건 전국을 뒤져서라도 긁어 모으십시오. 연이은 폭발 사고로 폐기 직전까지 몰리며 회사를 무서운 도산 위기로 몰아넣었던 수십억 원짜리 국책 프로젝트가 마침내 거대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한 청년의 압도적인 작업 속도와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에 힘입어 기적처럼 완벽한 프로토타입 조립 단계로 힘차게 돌입했습니다. 한 달 뒤 동해안의 깎아지른 절벽 비행장에 초속 25m의 매서운 강풍이 사납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와 군복을 입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노란색 안전선 뒤에 일렬로 서서 긴장된 얼굴로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창의 곡선형 공기역학 설계가 전면 적용된 신형 구조 드론 에어로엑스가 프로펠러를 힘차게 돌리며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거센 돌풍이 사람들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지만 하늘에 떠 있는 에어로엑스는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부드러운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국방부 소속 장군이 쌍안경을 눈에 바짝 대고 지켜보며 커다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저 거센 돌풍 속에서도 기체가 저렇게 안정적일 수 있다니. 바람과 억지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물결처럼 아주 유연하게 기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안전선에 붙어 있던 기자들이 앞다투어 카메라 플래시를 번쩍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드론이 구호 물품을 투하할 절벽 끝 목표 지점 상공에 완벽하게 정지했습니다. 엄청난 강풍이 부는데도 고도 저하가 단 1mm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주먹을 꽉 쥐고 옆에 선 태창의 넓은 어깨를 강하게 치며 벅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고문님, 지금 드론 메인 모터 온도가 도대체 몇 도로 나옵니까? 혹시라도 다시 열을 받아서 불이 붙을 위험은 없습니까? 손에 든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를 최민석 대표 쪽으로 번쩍 들어서 보여주며 자신만만하게 활짝 웃었습니다. 대표님, 열화상 카메라 화면에 위험을 알리는 붉은색은 하나도 없고 시원한 파란색만 가득합니다. 기존 대비 절반 이하 온도로 완벽하게 냉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드론 하단에서 굵은 밧줄이 스르륵 풀리며 무거운 구호 물품 상자를 오차 없이 정확한 목표 위치에 투하했습니다. 모든 극한의 테스트 임무를 완벽하게 마친 에어로엑스가 베이스 캠프 패드 중앙에
깃털처럼 아주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숨죽여 비행을 지켜보던 현장의 모든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감격스러운 얼굴로 태창의 손목을 잡고 하늘 높이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역사를 완벽하게 새로 쓸 이 위대한 혁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미래로보틱스의 강태창 수석 기술 고문입니다. 에어로엑스 테스트의 압도적인 성공 소식은 곧바로 전국 뉴스를 타며 증권가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미래로보틱스의 주가는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회사의 시장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주요 경제지들은 일제히 대대적인 혁신이라는 아주 굵고 커다란 타이틀을 달고 태창의 앳된 얼굴을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본사 1층 대강당으로 기술개발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단상 중앙에 우뚝 선 최민석 대표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기쁨에 잔뜩 들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잦은 폭발 사고로 프로젝트 폐기 직전까지 몰렸던 회사가 마침내 완벽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강태창 고문님께 회사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대강당을 꽉 채운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태창을 향해 아주 뜨겁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극적이며 단상 위로 조심스럽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황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두꺼운 감사패와 하얀색 돈 봉투를 태창의 두 손에 직접 쥐어주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고문님, 이건 회사가 강 고문님께 정식으로 드리는 첫 급여 명세서와 두둑한 특별 성과급입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업계 최고 대우로 꽉꽉 채워 넣었으니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마음껏 행복을 누리십시오. 묵직한 봉투를 가슴품에 소중하게 꼭 끌어안고 붉게 달아오른 눈시울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부족한 저를 학력 편견 없이 믿어주시고 끝까지 엄청난 기회를 주신 대표님과 동료분들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계 개발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첫 정식 월급과 성과급을 받은 주말 아침, 곰팡이가 검게 피어오르던 산동네 단칸방의 낡은 짐을 모두 빼서 이삿짐센터 트럭에 실었습니다. 새 전동 휠체어에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모시고 회사에서 특별히 제공한 채광 좋은 도심의 최고급 보안 오피스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넓고 깨끗한 대리석 거실 창밖으로 높게 펼쳐진 눈부신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며 아이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나, 우리 아기. 여기가 진짜 천국이야? 집이 왜 이렇게 운동장처럼 크고 바닥이 따뜻해? 어머니의 새캐시미어 외투 옷깃을 따뜻하게 여며주며 아주 다정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한밤중에 화장실 가실 때 덜덜 떨면서 밖으로 안 나가셔도 돼요. 얼른 짐 대충 풀어놓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요. 쾌적한 새집 욕실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말끔하게 씻기고 따뜻한 새 옷으로 단장시킨 뒤 도심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프라이빗 한우 전문점 룸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숯불이 붉게 달아오른 불판 위에 최고급 마블링이 눈꽃처럼 하얗게 들어간 두툼한 소고기를 쉴 새 없이 구웠습니다. 고기가 타지 않도록 부지런히 집게를 움직이며 알맞게 익은 부드러운 고기 조각을 가위로 아주 잘게 잘라 어머니의 앞접시에 끊임없이 수북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치과에서 튼튼하게 임플란트 치료받으셨으니까
이제 질긴 고기도 잇몸 아프지 않게 맘껏 씹으실 수 있죠? 고기 식기 전에 얼른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부드러운 고기를 입에 쏙 넣고 오물오물 씹어 삼키며 얼굴 가득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휴, 고기가 입에서 달콤한 솜사탕처럼 살살 녹네. 우리 아기도 불판만 쳐다보지 말고 얼른 고기 집어 먹어. 나만 혼자 주지 말고 아기 입에도 좀 많이 넣어. 불판 옆에 턱을 괜 채 맛있게 고기를 드시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꽁꽁 언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이가 아파서 딱딱한 멸치볶음을 물에 말아 잇몸으로 힘겹게 으깨 삼키시던 어머니의 고단한 모습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독했던 어머니의 평생 고생을 이제야 조금 덜어드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리게 먹먹해지고 목이 뜨겁게 메어왔습니다.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과 붉어진 눈시울을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고개를 휙 돌리며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아주 크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 먹어도 배 터지게 부릅니다. 엄마 입에 맛있는 고기 들어가는 것만 봐도 호랑이처럼 힘이 펄펄 나요. 제 걱정은 요만큼도 마시고 천천히 고기 다 드세요. 저녁 식사를 배부르게 마친 뒤 어머니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고 한강공원에 잘 닦인 평평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오색 찬란하게 빛나는 도심의 화려한 야경 불빛이 까만 강물 위로 거울처럼 아름답게 일렁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은 아들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우리 아기 손이 참 크고 따뜻하네.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다리 불빛은 내 평생 60 넘게 살면서 처음 구경해봐. 천천히 걷던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뒤에서 꽉 감싸 안으며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세상에 어떤 매섭고 차가운 눈보라도 절대 엄마한테 닿지 못하게 제가 온몸으로 다 막아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평생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제발 아프지만 마세요. 어머니가 두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자신의 볼에 다정하게 비비며 아주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과거의 서름을 완벽하게 보상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벅찬 위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모자가 평화로운 야경 속에서 소박하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인적이 완전히 끊긴 미래로보틱스 본사의 텅 빈 어두운 복도에 불길한 구두 발걸음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눈썹까지 푹 눌러 쓴 박동훈 팀장이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메인 서버실 철문을 향해 은밀하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보안 CCTV의 붉은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 서며 바지 주머니에서 하얀색 출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수석 고문 연구실을 청소하는 용역 미화원에게 거액의 뒷돈을 쥐어주고 몰래 훔쳐서 똑같이 복제해 둔 마스터 권한 출입 카드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복제 카드를 보안 단말기에 갖다 대자 삐빅하는 경고음 하나 울리지 않고 육중한 서버실 철문이 사르락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서버실 안으로 뱀처럼 조용히 숨어들어와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메인 컴퓨터 콘솔 앞에 의자를 빼고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불법 IP 우회기가 담긴 작은 이동식 메모리를 컴퓨터 메인 본체 포트에 거칠게 꽂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건방진 중졸 경비원 놈의 새끼. 감히 진짜 엘리트 팀장인 내 자리를 뺏고 사람들 앞에서
혼자 영웅 행세를 하며 잘 나갈 줄 알았어? 오늘 밤에 내 놈의 알량한 인생을 영원히 지옥 밑바닥으로 처박아 주마.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적막한 메인 서버실 안입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박동훈이 키보드를 아주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태창의 고유권한 아이디로 로그인된 접속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완벽해. 이 모든 끔찍한 짓은 중졸 출신 빈민가 경비원이 돈에 눈이 멀어 저지른 범행이 되는 거야.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신형 드론 에어로엑스의 핵심 도면과 소스 코드 폴더를 전부 선택했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수만 장의 1급 기밀 데이터가 라이벌 방산업체의 비밀 클라우드로 쏘날같이 빠져나갔습니다. 막대한 기밀 유출 전송이 끝나자 품에서 붉은색 이동식 메모리를 꺼내 메인 컴퓨터 본체에 꽂았습니다. 데이터를 빼돌렸으니 이제 원본을 흔적도 없이 박살내야지. 이 치명적인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우리 회사의 메인 서버를 아주 곱게 다 갉아먹을 거다. 데이터 복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메인 서버의 원본 폴더를 완전히 암호화시켜버렸습니다. 모든 범행 증거가 야간 경비원 출신 고문의 소행인 것처럼 접속 로그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한 뒤 서버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쾌적한 오피스텔 주방입니다. 식탁에 앉은 어머니의 입에 부드러운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떠먹여드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해물탕 끓여드릴게요. 간병인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계세요. 어머니가 입가에 묻은 밥풀을 오물거리며 아이처럼 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 미래로보틱스 본사 1층 로비 회전문을 기분 좋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중앙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다름을 직감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최민석 대표와 건장한 사내 보안팀 요원들이 로비 한가운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산업보안 경찰 수사관들이 무서운 얼굴로 일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두꺼운 서류를 눈앞에 거칠게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창, 당신을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혐의 및 산업 스파이 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영문을 몰라 눈을 크게 뜨고 수사관과 최민석 대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네, 산업 스파이라뇨. 제가 무슨 기술을 유출했다는 겁니까? 완벽하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항변할 틈도 없이 수사관들이 다짜고짜 양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어 차가운 쇠수갑을 철컥 채웠습니다. 아침 출근길 로비에 모여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강제로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몸부림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경찰들의 거센 힘에 밀려 건물 지하에 위치한 외부와 단절된 사내 특별조사실로 질탕하게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강제로 앉혀진 채 양팔이 의자 뒤로 단단하게 결박되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동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과 최민석 대표가 보는 앞에서 서류를 책상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습니다. 대표님, 제 말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이 조작된 로그 기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결박된 의자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어젯밤 자정에 강 고문 아이디로 메인 서버에 접속해서 신형 드론 도면을 싹 다 경쟁사에 빼돌렸습니다. 이래서 근본 없는 빈민가 출신은 함부로 곁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최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출력된 디지털 증거 서류들을 넘겨보며 깊은 배신감과 절망에 빠진 얼굴을 했습니다. 강 고문,
내 눈 똑바로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 외부 송신 기록들, 정말 강 고문이 돈에 눈이 멀어한 짓입니까? 억울함에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아주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에 쾌적한 새 집에서 엄마랑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서버실 근처에는 발끝도 대지 않았습니다. 박동훈이 코웃음을 치며 면전에 대고 조롱 섞인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술술하는군. 내 놈이 심어놓은 악질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 메인 서버가 완전히 다운됐어.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당장 계약 보류 통보까지 날아왔다고. 그 순간 조사실 벽면에 달린 CCTV 모니터 화면에 1층 로비의 소란스러운 상황이 잡혔습니다. 아침 뉴스 속보를 보고 놀란 전문 간병인이 치매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회사 로비로 황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검은 옷을 입은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힌 채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서럽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어딨어? 우리 착하고 불쌍한 아기 제발 괴롭히지 마. 우리 아기 당장 돌려줘. CCTV 화면 속 어머니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로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쇠창살이 달린 책상을 향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놀라게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모셔다 드려. 나 정말 아무 죄도 없단 말이야. 이대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아픈 어머니가 다시 지독한 가난 속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극도의 위기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오며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어머니의 해맑은 웃음과 따뜻한 체온이 스쳐 지나가자 이내 거친 호흡을 깊게 가다듬었습니다. 바닥을 향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조사실의 차가운 백색 조명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억울함에 울부짖던 앳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차가울 정도로 침착하고 매서운 천재의 눈빛으로 완벽하게 돌변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승리감에 취해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는 박동훈의 바지 주머니 쪽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주머니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검은색 금속 물체, 그것은 해외로 거액의 검은 돈을 몰래 빼돌릴 때 쓰는 최신형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급이었습니다. 시선을 위로 올려 얼굴을 쳐다보자 오만방자한 표정 뒤에 숨겨진 동공이 미세하게 바들바들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박 팀장님, 그 바지 주머니에 꼭꼭 숨겨둔 비싼 암호화폐 지갑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아침에 라이벌 방산 회사에서 기술 넘긴 대가로 받은 검은 뒷돈입니까? 화들짝 놀라며 급히 주머니를 두 손으로 틀어막고 뒤로 한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미친놈이 감옥 갈 때가 되니까 끝까지 남물고 늘어지려고 발악을 하는군. 시선을 돌려 최민석 대표와 수사관들을 번갈아 보며 아주 강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수사관님들, 딱 10분입니다. 제 앞에 키보드 칠 수 있는 노트북 한 대만 놔주십시오. 조사실 안의 사람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자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와 펜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제 오른손 수갑만 잠시 풀어주시면 제가 이 모든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직접 쓰겠습니다. 10분 안에 제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이든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 어머니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굳게 닫힌 철문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불쌍한 아기 어디 데려갔어? 얼른 문 열어.
어머니의 애타는 목소리를 듣자 턱관절이 부서질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장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절박하고 애가 타는 얼굴로 수사관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수사관님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딱 10분만 저 청년에게 노트북을 주십시오.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가 회사 대표직을 걸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쇠가 철컥 돌아가며 단단하게 채워져 있던 오른쪽 쇠수갑이 마침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자신의 은색 관리자용 노트북을 책상 위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자유로워진 오른손 손목을 가볍게 2번 돌리며 모니터 화면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인 10손가락을 쫙 펴고 거침없이 키보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다닥. 적막한 조사실 안을 울리는 타자 소리가 마치 전장을 누비는 기관총처럼 아주 매섭고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악질 랜섬웨어 바이러스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회사 메인 서버를 억지로 고치려는 무모한 짓은 처음부터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간 경비원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 탓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몸에 배어있던 철저한 대비 습관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회사 내부망을 거치지 않고 외부 인터넷망에 몰래 숨겨서 만들어 두었던 자신만의 이중 암호화계인 샌드박스 클라우드에 우회해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경고 문구가 붉게 떴지만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7단계 다중 비밀번호를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뚫고 들어갔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클라우드 문이 열리자마자 까맣고 텅 빈 백지 화면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아무런 참고 문서도 곁눈질할 종이 서류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난 일주일 동안 밥 먹는 시간까지 극단적으로 아껴가며 통째로 외워버렸던 드론 제어의 심장부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공기역학 핵심 알고리즘 300주를 머릿속에서 그대로 끄집어내어 쳐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 위를 유창하게 미끄러지는 거장처럼 10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단 한 번의 오타도 지우고 다시 쓰는 일도 없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기호와 긴 영어 명령어들이 화면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아주 완벽하고 실시간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마지막 괄호를 닫고 마침표를 찍은 뒤 거칠게 엔터키를 쾅 소리 나게 내리쳤습니다. 방금 복원한 300줄의 핵심 코드가 오류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화면 중앙에 선명한 시뮬레이션 영상 창이 새롭게 떴습니다. 화면 속에서 거센 강풍이 몰아치는 절벽 위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날아오르는 신형 드론의 비행 모습이 멋지게 출력되었습니다. 조사실 내부에는 수사관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아주 짙고 무거운 침묵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오직 이 복잡한 코드를 머릿속에 사진처럼 통째로 담고 있는 진짜 원작자 본인만이 백지 화면에 이 엄청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출신의 청년이 이뤄낸 압도적인 기적 앞에 명백한 진실이 증명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코드 복원으로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모두에게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박동훈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아주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학력을 운운하며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혐오하던 박동훈을 철저하게 대비해
둔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몰래 걸어두었던 아주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매크로 트랩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가동시켰습니다. 이 함정은 고도의 해킹 기술처럼 불법적인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강태창의 권한 아이디를 몰래 훔쳐서 대량의 1급 기밀 파일을 밖으로 복사해 갈 경우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논리적인 기초 방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바로 그 순간 경고음을 울리는 대신 도둑이 보고 있는 PC 듀얼 모니터 화면 전체를 1초 단위로 사진을 찍어 숨겨진 폴더로 자동 전송하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키보드 엔터키를 아주 강하게 꾹 눌렀습니다. 조사실 벽면에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커다란 대형 스크린에 노트북 화면이 연결되었습니다. 어젯밤 자정 무렵의 상황이 마치 파노라마 영화처럼 차르륵 연속으로 스크린에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메인 서버에 무서운 랜섬웨어가 작동하며 소중한 데이터가 마구 파괴되던 바로 그 끔찍한 시간의 실시간 기록이었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첫 번째 캡처 사진은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태창의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신형 드론의 1급 데이터를 라이벌 회사로 빼돌리던 까만 작업창이 화면 왼쪽에 버젓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아주 오만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옆 오른쪽 듀얼 모니터 화면에는 박동훈 본인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적힌 해외 이메일 수신함이 당당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메일 창에는 박동훈이 경쟁사 사장과 주고받은 더러운 뒷거래 메시지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물건은 아주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수십억짜리 쓰레기를 떠안은 최 대표 얼굴이 볼만하겠군요. 약속한 돈은 당장 내 해외 계좌로 입금하시오. 스크린의 사진들이 1초 단위로 빠르게 넘어가며 다음 장면의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화면 속 범인은 대량의 데이터 전송 로딩 시간이 끝날 때까지 뻔뻔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해외 조세 도피처 은행 계좌창을 새로 고침하며 입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라이벌 방산 회사 명의로 수십만 달러의 엄청난 암호화폐가 차곡차곡 입금되는 내역이 붉은 글씨로 화면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노트북 모니터 위에 달린 작은 웹캠 카메라가 작동하여 도둑의 얼굴을 정면으로 아주 깨끗하게 찍어 놓았습니다. 거액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입꼬리를 길게 찍고 아주 비열하게 웃고 있는 박동훈의 찌질한 얼굴이 고화질 사진으로 남아 대형 스크린을 꽉 채웠습니다. 조사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동훈을 향해 매섭게 꽂혔습니다. 자신이 얕잡아 본 청년이 파놓은 방어적 매크로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모든 끔찍한 범행과 검은 돈의 더러운 흐름이 실시간 증거 사진으로 낱낱이 까발려지자 박동훈의 오만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명백한 조작이야. 저 악랄하고 근본 없는 중졸놈이 감옥에 가기 싫어서 내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한 거라고. 박동훈이 눈에 붉은 핏발을 세우고 짐승처럼 악을 쓰며 책상 위로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담긴 노트북을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내려고 발악하며 두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에 질려 두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리며 쿵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바닥으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수사관들이 곧바로 바닥으로 달려들어 쓰러진 박동훈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동훈, 당신을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로 이 자리에서 즉각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아주 차갑고 무거운 쇠고랑을 박동훈의 양쪽 손목에 철컥하고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박동훈이 차가운 조사실 바닥에 뺨을 비비며 돼지멱다는 소리로 비참하게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며 남을 짓밟으려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자체 방어 로그 시스템에 완벽하게 걸려든 추악한 최후였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미리 만들어둔 튼튼한 이중 백업과 아주 치밀하고 영리한 예방책 앞에 거대한 음모가 단숨에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뚜벅뚜벅 다가와 넓고 듬직한 어깨를 두 손으로 아주 꽉 쥐어주었습니다. 강태창 고문, 내가 정말 뼈저리게 미안합니다. 당신의 그 천재적이고 선한 능력을 단 1초라도 의심했던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오늘 또 한 번 우리 회사를, 아니 수많은 직원들의 밥줄을 완벽하게 살려냈어요. 다음 날 오후 미래로보틱스 사옥 정문 앞은 수십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습니다. 조작된 증거와 내부자 거래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된 박동훈이 양손에 하얀 포승줄이 단단하게 묶인 채 경찰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비싼 실크 넥타이가 뱀처럼 길게 풀어지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박동훈을 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번쩍였습니다. 기자들이 방송국 마이크를 입가로 들이밀며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 팀장님, 부하 직원의 아이디를 훔쳐서 국가 핵심 기술을 라이벌 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십니까?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덮으려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야간 경비원에게 모든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박동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자들의 마이크를 어깨로 거칠게 밀쳐내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다 끔찍한 조작이야. 내가 해외 명문대 출신 최고 엘리트인데 왜 이런 더러운 취급을 받아야 해? 억울하다고. 수사관들이 짐승처럼 발악하는 박동훈의 어깨를 아주 강하게 짓누르며 호송차 뒷좌석 안으로 비참하게 구겨 넣었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1층 로비 유리창 너머로 경찰 호송차가 삐뽀삐뽀 소리를 내며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저렇게 오만한 엘리트주의와 끝없는 돈을 향한 탐욕이 자기 스스로를 지옥 밑바닥으로 완벽하게 끌고 들어갔군요. 옆에 나란히 서 있던 태창이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짓밟고 억지로 올라선 자리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회사의 진짜 골칫거리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양복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주요 인터넷 뉴스 톱기사 화면을 보여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강 고문님, 오늘 아침 뉴스 방송 보셨습니까? 회사를 구하기 위해 쳐둔 강 고문님의 아주 영리한 덕과 중졸 야간 경비원 출신이라는 영화 같은 반전 사연이 인터넷을 완전히 도배했습니다. 화면에는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사를 받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앳된 얼굴이 굵은 글씨로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굵은 손가락으로 살짝 극적이며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아침 일찍 동네 단골 약국 약사님한테서도 텔레비전에서 제 얼굴을 봤다며 아주 크게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이 참 신기하게 돌아갑니다. 오후 3시 최민석 대표가 국방부 소속 관계자들을 임원 전용 대회의실로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별이 3개 달린 늠름한 국방부 장군이
두꺼운 전속 재난용 드론 납품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쾅 찍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미래로보틱스 메인 서버가 치명적인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아침 계약을 전면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원상 복구된 시스템을 보고 오히려 튼튼한 보안 무결성에 엄청난 신뢰를 얻었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장군의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아주 힘찬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군님.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은 강태창 수석 기술 고문이 아주 치밀하게 미리 만들어둔 이중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 덕분입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굳건한 믿음에 완벽한 기술력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기분 좋게 돌아가자 최민석 대표가 곧바로 회사 최고 임원들을 대회의실로 모두 소집했습니다. 단상 앞에 선 최민석 대표가 좌중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아주 단호하고 벅찬 목소리로 굵게 선언했습니다. 임원 여러분, 두 번이나 거대한 절망의 늪에서 회사를 완벽하게 건져낸 강태창 고문이 엄청난 공로를 아주 깊이 인정합니다. 이에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26살 강태창 고문을 회사 이사회 만장일치로 최연소 기술 부사장에 정격 임명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학력을 운운하며 대놓고 무시했던 김 전무와 박 상무가 얼굴을 붉히며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연하고도 현명하신 결정이십니다. 강태창 부사장님이야말로 우리 회사를 세계 최고 우주로 이끌어갈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손뼉을 치는 임원들을 향해 90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의 능력을 끝까지 굳게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의 기술 부사장이 되어 가장 첫 번째로 결제하고 싶은 서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부사장님, 무엇이든 아주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회사가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 아주 결연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내 인사 규정에 낡게 남아있는 학력 차별 조항을 오늘부로 완전히 철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기술 실력만 보고 인재를 뽑는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주십시오. 임원들이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다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환경 탓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빛나는 재능까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처럼 캄캄한 밤에 버려진 쓰레기통을 뒤지며 공학의 꿈을 키우는 소외된 청년들에게 밝은 희망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내려주고 싶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책상을 쾅 치며 아주 커다란 목소리로 크게 찬성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생각입니다. 강 부사장님의 그 따뜻한 첫 번째 결제 서류를 우리 이사회 만장일치로 당장 오늘부터 완벽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물처럼 빠르게 흘러 정확히 1년 뒤 매연과 시끄러운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외곽 지역입니다. 푸른 잔디밭이 아주 넓게 펼쳐진 그림 같은 2층 전원주택 마당에 눈부신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말끔하고 여유로운 캐주얼 니트 차림으로 마당에 서서 기분 좋은 콧노래를 부드럽게 흥얼거렸습니다. 최고급 전동 휠체어에 편안하게 앉아 일광욕을 즐기는 60살 어머니의 어깨를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주물러 드렸습니다. 엄마, 어깨 딱딱하게 뭉친 곳은 많이 풀리셨어요?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벤치에서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맑은 정원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원하고 아주 좋아. 우리 아기가 꾹꾹 주물러 주니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당장이라도 하늘로 둥둥 날아갈 것 같네. 맑은 공기와 전문 의료진의 집중적인 밀착 케어 덕분에 어머니의 치매, 병세는 아주 기적처럼 완벽하게 호전되었습니다. 과거 비좁은 곰팡이 단칸방에서 겪었던 고단했던 삶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운 채 온화하고 맑은 미소로 정원의 만발한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기, 저기 화단에 활짝 피어있는 빨간 장미꽃이 참 예쁘다. 향기도 아주 달콤해서 예쁜 꿀벌들이 계속 날아와. 어머니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으며 아주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물을 듬뿍 주시니까 꽃들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는 거예요. 요즘 밥맛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두 손으로 푹신한 휠체어 손잡이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입맛이 아주 꿀맛이야. 매일 따뜻한 고기 반찬 배부르게 먹고 푹 자니까 옛날에 추운 방에서 배고파서 덜덜 떨던 기억은 이제 하나도 안 나. 이게 다 우리 똑똑하고 착한 아기 덕분이야. 어머니가 넉넉한 바지 주머니에서 직접 정성스럽게 예쁜 꽃을 수놓은 뽀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휠체어 곁에 서 있는 아들을 향해 손을 뻗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우리 아기, 회사에서 매일 어려운 기계 뚝딱뚝딱 만지느라 땀 흘리고 고생이 참 많지? 엄마는 우리 아기 건강하게 웃는 얼굴만 쳐다봐도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니의 온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듬뿍 느끼며 더없이 환하고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매일 예쁜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시니까 피로가 하늘 위로 싹 날아가는데요. 일하는 거 요만큼도 안 힘듭니다. 마당 한편의 맑은 상공에서 아주 조그마한 비행 물체가 빙글빙글 돌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기한 듯 하늘을 가리키며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나, 저기 하늘에 떠 있는 조그만 비행기는 새처럼 앙증맞게 생겼는데 짹짹 소리도 안 나고 참 신기하게 날아다니네.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크게 설명했습니다. 저거 제가 우리 엄마 철저하게 안전 지켜드리려고 회사에서 직접 특수 설계한 소형 인공지능 경비 드론이에요. 기계음 하나 없이 부드러운 유선형 날갯짓으로 집 주변을 밤낮 없이 든든하게 순찰 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굵은 손등을 아주 따뜻하게 덮어 잡았습니다. 어휴, 우리 아기 천재 맞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든든한 내 예쁜 아들이야. 중학교 졸업 경비원이라는 우리 사회의 아주 차가운 편견과 빌런의 거대한 음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착한 청년이 쏟아낸 치열한 땀방울과 눈물겨운 효심이 만들어낸 아주 눈부신 성취가 마침내 완벽한 평화로 안착했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 손잡이를 다정하게 두 손으로 꽉 잡고 푸른 잔디밭을 천천히 산책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엄마, 우리 저기 햇살 쨍쨍하게 비치는 하얀 벤치 쪽으로 조금 더 걸어갈까요? 오늘 부는 바람이 아주 시원하고 달콤해요. 어머니가 맑게 소리내어 웃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아기랑 같이 손잡고 걸으니까 구름 위를 두둥실 걷는 것처럼 행복해. 어머니를 모시는 듬직한 청년 부사장의 넓은 뒷모습 위로 청년이 직접 띄워 올린 희망찬 드론이 쾌청한 푸른 하늘을 시원하게 가르며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어두운 밤을 묵묵히 지키던 20대 야간 경비원 강태창의 이야기는 이렇게 평온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배운 것 없는 흙수저라며 함부로 재단했지만 아픈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갈고 닦은 천재성은 결코 어둠 속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편견과 비열한 음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낸 태창의 통쾌한 반격은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과 속 시원한 대리만족을 안겨줍니다. 때로는 팍팍한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태창이 절벽에 거센 강풍을 뚫고 희망의 드론을 힘차게 띄워 올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모든 시련을 이겨낼 따뜻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